일부러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직원들요? 잘 움직여요. 먼저 이 세 가지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요. 리더십이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관리자, 직원. 저는 리더, 대표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리더십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이잖아요. 이거에 가장 큰 수혜자가 전 거죠. 가장 크게 손해보는 사람도 저고요. 자, 두 번째 질문인데요. 리더십이 우리 조직을 달라지게 할 수 있을까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질문이 의미가 있을까? 물론 잘못된 사람을 바꾸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리더십이 분명히 그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인데요.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글쎄요, 나오셨어요. 자금력이요. 무시 못하죠. 이 질문은 제가 답을 좀 이따 드릴게요. 혹시 사업을 하시면서 어떤 철학을 가진 게 있으세요? 제가 생각하는 최상의 답을 내긴 하셨어요. 많은 리더십들이 있죠. 스티브 잡스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요. 괴팍하다는 얘기도 있고 막 그래요. 정지용 회장님. 도전하고 자신감으로 밀어붙이던 리더십이죠. 그리고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하던 미국 대통령. 이건희 회장님 같은 경우도 변화와 혁신을 굉장히 주장하던 분이었죠. 혹시 이분 아십니까? 네, 오뚜기 회장님. 인화하고 공정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극단의 리더십이 있죠. 트럼프. 어떤 것도 다 통해요. 근데 중요한 건 직원들에게 인식되는 대표의 철학이 있어야 돼요. 아주 무서운 카리스마 리더십이든 내가 앞장서서 뛰어갈 테니까 너희들도 따라와라고 하는 그런 리더십이든 이 철학을 직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회사의 조직 문화는 인화야라고 해서 이렇게 혼자 생각하고 막 해요. 그럼 직원들은 문화가 뭐예요? 물어보면 문화가 뭐예요? 우리 회사 문화가 있어요? 근데 대표가 우리 회사의 문화는 인화야 이거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인화라고 얘기합니다. 대기업들은 사람을 잘못 뽑아도 오랜 기간 그냥 이렇게 흘러가요. 근데 작은 기업들은 사람을 잘못 뽑으면 치명적이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대표님들이 내가 가진 환경 내에서 좋은 직원을 뽑겠노라고 고민하시고 노력하고 행동하셔야 됩니다. 이 세무본 청년들 그룹도요. 신입사원 뽑을 때 허들이 굉장히 높아요. 입사 전에요. 2달 동안 교육부터 해야 돼요. 매일 발표해야 되고요. 매일 책 읽어야 되고요. 저하고 토론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직원이 붙어 있을까요? 돈 좀 많이 주면 붙어 있을까요? 돈 많이 줘도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 많이 받을 사람은 다른 데 가도 그 정도 받을 능력이 돼요. 저희는 돈 갖고 사람 꼬시잖아요. 2년 후, 3년 후에 미래를 가지고 희망 고문을 합니다. 희망 고문이라고 실제로 얘기해줘요. 우리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 근데 아직 여기 못 갔거든? 가려고 노력 중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책도 이렇게 읽어야 될 거고 토론도 해야 되고 할 수 있겠어? 거기서 멘붕 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저 해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저희 세무법인 청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신 상식을 걸으시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게 아니고요. 대단히 상식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회사 운영 원칙은 초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심리적 허들을 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뭐 뽑았는데 이상한 사람이야. 잘 내보내지도 못하죠. 나갈 수 있으시겠어요? 힘들죠. 왜 그들이 잘못해도 버티는지 아세요? 대표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버팁니다. 저는요,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칼 같아요. 퇴사하세요. 당신이 이마저마하고 일을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퇴사를 권유하는 거고요. 노동부에 뭔가 해야 될 게 있으면 하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부러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직원들요? 잘 움직여요. 근데 내가 그런 사인을 보내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지 않아요. 왜? 쟤는 저렇게 해도 그냥 아무 얘기 안 하네. 조직은요, 상향평준화보다 하향평준화가 훨씬 쉽습니다. 사장님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요새 이상한 애들 정말 많이 와요. 연봉 4천을 달라고 하는데 4천의 근거를 물어봤더니 근거도 되지 못하고 힘들 때 야근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야근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주말 근무 괜찮으시겠어요? 주말 근무 좀 어렵겠는데요?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직원들을 만나면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요. 와, 요새 회사들 골 때린 데 많아. 채용 공고에다가 연봉 4천이라고 올려놔서 가서 내가 이렇게 면접을 보는데 나한테 4천을 왜 받아야 되는 둥? 왜 우리가 당신한테 그렇게 줘야 되는 둥? 그러면 공고를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그리고 업무 시간을 정말 제대로 하면 되지. 자꾸 왜 다른 시간을 가지고 얘기하지? 라고 얘기를 또 해요. 사장과 직원은 원래 다른 종족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 갭을 인정하고 시작하면 갭을 좁힐 수 있는데 또라이라고 취급하는 순간 우리는 이 갭을 좁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가족이 돼서는 안 돼요. 친구가 돼서는 안 돼요. 가족 같은 리더십 얘기하면 직원들 욕하는 거 아시죠? 가족이 아닌데 어떻게 가족이 돼요? 실제 그렇잖아요. 저는 비즈니스로 접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리더십도 괜찮습니다. 카리스마도 괜찮고 부드러운 리더십도 괜찮고 다만 선을 넘게 만들지 마셔라. 리더분들에게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직원들의 현상과 현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직원들의 현황이라는 건 겉으로 보이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직원들의 업무적 능력과 체력을 아는 겁니다. 업무적으로 보니까 얘가 이걸 잘하네? 근데 이게 실제 이 사람의 능력인지 어쩌다 한번 이렇게 했는데 다음부터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집에 가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는지 모르시잖아요. 실제 그 사람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관찰력을 가지셔야 돼요. 현상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얘기해주지 않지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지만 업무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있어요. 야, 니네 둘이 한번 일 잘해봐 같이 했는데 이 둘이 사이가 완전 진짜 안 좋아요. 그러면 둘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보여지지 않는 현상을 모르면 그런 일을 시킵니다. 관찰을 할 수 있어야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을 할 수 있고요. 문제를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바라보셨다면 반드시 해결을 해내셔야 돼요. 직원의 분쟁에 눈 감으시면 안 돼요. 업무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분쟁은요, 이건 대표님들이 관리하셔야 돼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나가세요 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잘못했을 때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으시면 조직은 하향평준화로 갑니다. 그저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지 말고요, 좋은 사람에게 좋은 사람, 좋지 않은 사람에게는 악역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리더십이 직원들에게 작동하려면 중요한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신뢰고요. 둘째, 신뢰고요. 셋째도 신뢰입니다. 통하면 사람들이 움직여요. 계속 저는 신뢰를 위해서 지금 얘기한 거예요. 신뢰를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요, 쉽게 소통하는 거예요. 쉽게 소통한다는 건 진짜 얘기를 주고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한테 들리게 얘기해주고요, 들리게 말하게 하는 거예요. 회사라는 공간이 육하 원칙으로 얘기해도 오해가 많이 생기는 공간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피드백만큼은 친절해야 합니다. 대표님, 이거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이걸 할까요? 야, 그걸 내가 알려줘야 돼? 내가 이래? 한번 이게 되면 직원들은 사장님한테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피드백을 회피해요. 피드백이 필요한 건 비난이 아니라 제대로 된 소통입니다. 자, 두 번째, 공정과 공평인데요. 두 사람이 같은 일을 해왔는데 한 사람은 10을 했고 한 사람은 7을 했어요. 근데 7을 한 사람이 더 칭찬받고 10을 한 사람은 나 욕을 먹어요. 이런 일이 딱 한 번만 생기면요, 직원들은 리더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끼리 싸워요. 요즘 사람들 굉장히 똑똑해요. 상사가 공정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공정에는요, 영혼을 갈아 넣으셔야 돼요. 불평 없는 직원에게 업무를 몰면 안 되고요. 일 잘하는 직원에게 업무를 몰빵하면 안 되고요. 업무의 중요도와 시간을 고려해 주셔야 되고요. 어떤 업무를 시키시든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셔야 돼요. 세 번째 방법은요, 신뢰의 완성이에요. 바람 불면은 신호등이 거꾸로 바뀌고, 어느 날은 빨간불이 들어왔다가 어느 날은 파란불이 들어오고, 내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약속을 하고 실제 그렇게 행동을 해도 일관성이 없으면 사람들은 따르지 않아요. 부부싸움을 하고 왔는데 직원이 뭐라고 딱 하니까, 야, 이거 일 이따리밖에 못해? 리더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을까요? 직원들은 그 한 번 가지고 등을 돌려요. 근데 그건 대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신호는 일정해야 합니다. 하다못해 거짓말을 해도요, 일정하게 거짓말을 해야 돼요.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왜 빠질까 싶죠. 하는 말이 일정해요. 일관성이 있어요. 그걸 10년 동안, 20년 동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훅 하고 빠져들죠. 정상적인 회사에서 일관성 있는 리더를 만난다면 직원들은 안 따를 이유가 없어져요. 신뢰가 통하지 않으면요, 리더십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운에 의해서 작동하고요, 오로지 돈만으로 움직입니다. 돈으로 움직이는 리더십은요, 오래 못 가요. 사실 제일 어려운 곳은 건설 현장이에요. 잠깐 동안 제가 노가다를 한 적이 있어요. 조공이면 노가다 맞죠, 그죠? 네. 처음에 갔더니 너무 황당한 거예요. 어이, 죄송해요. 김반장! 이런 거 막 집어던지고 말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은 기공을 내보낼 수 없으니까 조공을 버려요. 조공은 많으니까.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분이 당신 친구야? 아무리 봐도 아버지 뻘인데 그렇게 말을 막 하는 거 좀 아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제 주변에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제가 그 공간에서 5개월 차 정도 됐을 때 기공의 페이를 받았어요. 많이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제가 현장을 옮겼더니 다 따라오는 거예요. 같이 일하고 싶다고. 환경에 따라 다 다를 거라고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저는 별 차이 없다고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어떤 미스가 있었으리라고 좀 봐요. 저는 어느 편을 들 수가 없어요. 네. 소문도 금방 나고. 제가 이건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편을 만드는 것도 나누는 것도 대표님이시면 안 돼요. 편을 가르는 것과 잘못한 걸 지적하는 건 전혀 달라요. 쌍방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항상 이 문제는 원인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한테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행동을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원칙을 정리하시면 맞는 걸 가지고 지적을 하면 이게 통해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표님. 그러나 사업 제대로 하실 것 같으면 관찰하셔야 되고 개입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하실 수 없다면 개입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누군가를 데리고 있어야 돼요. 정리하기는 매우 힘든 공간이 맞는데 한번 정리하면요, 우리 팀의 룰이 생겨요. 다른 데서 여기를 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거기 일하는 사람들도요, 다른 사람들을 데려오고 싶어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열정페이는 왜 사람을 못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죠?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만 리더의 생각이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진심이어야 돼요. 공부를 한번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야, 내가 이런데 이렇게까지 들어가야 돼?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회의는 시세인가요? 네, 그런데 옵니다. 대신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청년들의 꿈, 청년들의 욕망이 들어있어요. 그 꿈에 욕망에 반응한 사람이 있어요. 부동산은 안 되나요? 야, 우리 이 부동산도 회사 한번 만들어보자. 같이 한번 꿈을 한번 가져보자. 이걸로 그 사람 마음만 건드릴 수 있다면 열정페이가 아니라 꿈페이죠. 뜻이 맞는 사람을 찾는 거죠. 그리고 하는 분도 대단하지만 이걸 하는 우리도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2달 동안 일도 안 시키고 교육만 시키면서 돈을 주고 있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오는 사람들만 좋길 바란다거나 오는 사람들만 움직이길 바라는 건 그건 어렵죠. 그거는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거리두기도 뭐 이렇게 대단하게 거리두기 하지 않아요.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닌 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 싫거나 미워서가 아니라요. 한 번 원칙이 무너지면 다시 되돌리긴 너무 어려워요. 아시겠지만 망한 가게를 살리는 게 쉬울까요? 새로운 가게를 해서 도전을 하는 게 더 쉬울까요? 투자가 훨씬 쉽습니다. 대표님이 철학을 가지시고 계셔야 되고 그거를 지속적으로 대화하셔야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만 선을 긋는 게 아니고요. 모든 조직이 공유해야 돼요. 둘이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6명이 있으면 6명이 다 공유해야 돼요. 같은 원칙을 똑같이 적용할 거라고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사인이 정확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쓰지 않았지만 좋은 멘토 하나를 꼭 만들어 놓으세요. 저도 제가 존경했던 멘토 선배로부터 배운 겁니다. 내가 힘들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상대 한 명 정도는 만들어 놔주세요. 다만 아무나여서 안 되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면 안 돼요. 주변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일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 현장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대표님이 마음이 건강하게 지켜져야 리더십을 할 수 있죠.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